괜찮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뭐 해 먹이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해지진 않으신가요? 남편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내 배가 불렀던 따뜻한 시절이 분명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의 오늘 반찬 뭐야? 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에 명치 끝이 조여오고 심지어 억울함과 분노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밤에 혼자 식탁에 앉아 자책하죠. 내가 고작 밥 차리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다니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쁜 엄마였나.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모성애가 부족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성격이나 인성 문제가 아니라 보상 예측 오류라는 뇌과학의 함정에 빠져 전두엽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다는 신경학적 증거입니다. 신경과학자 울프람 슐츠 교수는 우리 뇌의 도파민이 언제 분비되는지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던 보상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보상을 받았을 때 폭발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도파민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퇴근길에 예고도 없이 당신이 좋아하는 조각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엄청나게 기쁘고 감동받지 않나요? 당신의 뇌 속에서 남편이 케이크를 사올 것이라는 기대값이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기대값이 0인데 보상이 100으로 들어오니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차려내는 삼시세끼는 어떨까요? 가족들의 뇌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의 뇌 속에서 아내가 그리고 엄마가 때가 되면 밥을 차려주는 행위의 기대값은 이미 100이라는 최고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손목 관절염을 꾹 참고 아침부터 갈비찜에 12첩 한 상을 차려내도 가족들이 느끼는 기쁨의 크기는 0입니다. 왜냐고요? 실제 들어온 밥상이라는 보상 100에서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대값 100을 빼면 도파민 분비량은 수학적으로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당신의 수고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건 그들이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하게 세팅된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집안일 하나 안 하던 남편이 어쩌다 주말에 라면 하나를 끓여주면 어떨까요? 가족들의 기대값은 0이었기에 라면이라는 작은 보상만으로도 도파민이 폭발하며 아빠 최고라며 온 가족이 환호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이 뇌과학이 말하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섭고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가족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바로 당신 스스로 내 삶의 통제감을 상실하고 학습된 무기력의 늪에 빠진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당신이 차려주는 밥은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나오는 수돗물이 되었고 당신은 영혼 없이 버튼만 누르면 음식을 뱉어내는 침묵하는 자판기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판기는 아무리 캔 음료를 많이 내어주어도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기계의 부속품 취급을 받을 뿐이죠. 이 지옥 같은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상황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박살내야 합니다. 당신의 식사 준비를 디폴트, 즉 기본값에서 특별한 이벤트이자 선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가족들의 오만한 뇌 구조를 완전히 리셋하고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는 3가지 마인드 스킬을 처방합니다. 첫째, 기대값 제로 선언하기입니다. 무작정 파업하고 집을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날이야. 당신이 항상 밥을 차릴 것이라는 그들의 디폴트 기대값을 강제로 0으로 만들어버리세요. 둘째, 결핍의 허용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냉장고를 항상 꽉꽉 채워두지 마세요. 식재료가 떨어져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 대충 시리얼로 한 끼를 때우든 당신이 완벽하게 책임지지 않는 영역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그 결핍을 지켜보세요. 부족함을 느껴봐야 채워짐의 가치를 아는 법입니다. 셋째, 애정과 노동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뜻한 밥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지독한 내면의 죄책감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찌개 냄비 속에서 끓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멈춘다고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3가지 기술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발과 짜증이 있을 겁니다. 당장 내놓으라고 자판기를 걷어차기도 하겠죠. 하지만 딱 2주만 흔들리지 않고 버텨보세요. 호흡을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길게 내뱉으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마음을 다스리세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의 뇌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별한 호의였음을 말이죠.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밥을 해주는 유용한 기계가 아닙니다. 고유한 욕망과 삶의 궤적을 가진 독립적인 주체입니다. 오늘 저녁 혼자 조용히 거울을 보고 눈을 맞추며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주방과 밥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권력자가 되겠다. 당신의 마비되었던 전두엽에 통제감이라는 생명의 피가 다시 도는 순간
지긋지긋한 주방의 우울증도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사연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해부하는 심리로직이었습니다.